우리가 이전 PPT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평균을 구했어요. 평균을 우리가 가중 평균으로 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거 분산이라는 건 그 말의 뜻대로, 용어의 뜻대로 이 데이터가 얼마나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분산이 되어 있냐 하는 얘기고, 그러면 그거 분산의 기준에는 기준선은 어디냐? 그건 평균 값이에요. 평균 값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혹은 멀리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분산이라는 거죠. 흩어졌다 있는 얘기예요. 중심으로부터 데이터가 중심 값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느냐, 그것이 이제 분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루트 값이 표준 편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쓸 때는 이제 표준 편차를 가지고 계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분산을 계산하고 여기에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통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요, 우선 먼저 한 개의 모집단이나 표본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모집단은 우리가 보통 한 개죠. 그러나 표본은 한 개가 되고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런 표본이 나오니까 그런 표본에 대해서 분산 표준 편차는 다르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우선 한 개의 모집단도 한 개, 또 표본도 한 개인 경우에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학생이 7명이 있어요. 근데 7명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 얘기 없이 7명이 나오면 이건 전체가 7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몇 학년 몇 반에서 뽑았다, 추출했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학생이 7명이다, 전체가 7명이다. 그럼 이건 그냥 모집단이에요. 표본이라는 건 한 반 40명 중에서 7명을 뽑았다 이러면 이제 표본이 되지만, 여기서는 아무 말 없이 학생이 7명이 있다고 하면 전체가 7명이라는 얘기고, 이것은 모집단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의 키를 재어보니까 165, 171cm, 166cm, 163 이렇게 해가지고 키가 나왔어요. 이들 학생들의 평균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평균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걸 다 더해서 7으로 나눠 그냥 일일이 더해서 나누면 이거 우리가 이제 산술 평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 값이 같은 것은 묶어서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에 이제 빈도수가 나오죠. 이건 둘 이렇게 가지고 다른 데이터 값은 다 다르게 만들고, 그렇죠? 같은 건 겹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빈도수가 데이터 값에다가 곱하죠. 165명이 2명, 161이 1명.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가중치가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 값에 어떤 값이 곱해지면 우리가 이런 거 일반적으로 가중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중치가 학생의 빈도수죠. 빈도수.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데이터 수 7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68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n분의 1, 우리가 식으로 쓰면 n분의 1은 총 데이터의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시 해서 7개고, 그 다음에 각 데이터 값에다가 빈도수로 곱하는 거죠. 빈도수.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데이터 값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런 가중 평균으로 할 때는 이제 같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같은 거 다 이렇게 묶었으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로 하면 여기 좀 5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5개 163, 165, 166, 171, 173 요 값이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빈도수가 들어가는데, 이때 개수는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이 n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n을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상수니까 이것이 뭐가 되죠? 데이터로 계산한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n분의 빈도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n이 7이니까 7분의 1, 7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해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K는 5가 되죠. 5가 되죠. 이건 확률 변수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5개 아니야, 확률 변수. 데이터 수는 7개지만 확률 변수의 개수는 이제 우리가 5이 되니까
5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서로 다른 데이터 값이고 여기에 이제 확률 가중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 식으로 다시 이제 풀면은요, 이게 다 7분의 1, 7분의 2를 갈라놓는 거죠. 이렇게 이걸 다 갈라놓아서 이것이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빈도수를 다 해서 전체적으로 7로 나눴지만 각 항으로 이렇게 잘라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분리해가지고 하면 이건 7분의 1, 이건 7분의 2, 7분의 1, 7분의 1, 7분의 2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확률로 계산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은 데이터 값에다가 이 빈도수가 확률이니까 데이터 값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5개니까 5개로 더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의 데이터 값이죠. 이거는 확률 변수의 데이터 값, 그때 확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몇 개냐. 확률 변수의 데이터예요.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확률 변수의 크기죠. 확률 변수에 몇 개의 데이터 값이 들어있느냐.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확률 변수의 데이터, 확률 변수의 데이터 값이고 이건 확률 변수의 개수죠. 개수 5개.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평균 값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계산하실 때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가중치인데 여기서 이것이 확률 가중치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 식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식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이것이 평균을 구하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전에 똑같은 것이 학생 7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입니다. 표본이 아니에요. 표본이라는 말이 없고 이 학생들이 전체 힘으로 모집단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게 7명의 키가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이들의 평균 키는 168로 계산이 됐어요. 그럼 분산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분산을 할 때 수학자들이 이제 맨 처음에 이 평균이 여기 있다. 평균이 여기서 168이네. 평균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평균에 이제 좌우로 분포가 되겠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 좌우로 분포하는데 이 분포하는 거를 한번 맨 처음에는 이런 데이터의 평균하고 데이터의 그 차이 이거 뺀 거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거 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평균에서 어떤 데이터는 10만큼 위로 우측으로 떨어져 있고 어떤 데이터는 좌측으로 마이너스 10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x-m만 계산하면 결국은 평균으로 들어와요. 또 x가 어떤 그 데이터는 우측으로 5 떨어지고 좌측으로 5 떨어졌다. 그럼 x-m으로 하면은 5 빼기 평균 이렇게 되고 어떤 건 마이너스 5 이 값이 나오니까 두 개 합하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0으로 떨어진 좌우로 10으로 떨어진 두 개의 데이터 이런 식으로 x-m으로 하면 우측으로 10, 좌측으로 10 떨어진 데이터나 우측으로 5, 좌측으로 5 떨어진 데이터나 값이 같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마이너스라는 거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차이를 자생을 시킨 겁니다. 제곱을 하면은 이 차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다 합니다. 우리가 7명에 대해서 다 주고 해가지고 하면요. 여기는 이제 평균이 나오고 각각의 데이터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돼서 데이터 값 마이너스 평균 이러면 이제 이것이 이런 경우는 3이 되고 여기도 3이 되고 이런 경우 2의 자승 여기는 5의 자승 그렇게 돼서 173에서 168이면 5의 자승 또 3의 자승 5의 자승 이래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된 거를 이제 분산으로 분산이라고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variance라는 이제 영어의 약자예요. 이렇게 해서 분산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제적으로 통계와 이런 데 쓸 때는 이 값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준 편차라 해가지고 분산의 루트 값을 표준 편차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이 값이 이제 쓰이게 되죠. 시그마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3.89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 분산 이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라든가 해석에서는 표준 편차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 표준 편차가 크면은 데이터들이 이 평균으로부터 좌우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분포한다는 얘기고 이 표준 편차가 작으면 데이터들이 평균으로부터 가까운 근처에 이렇게 분포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모집단의 분산을 계산했어요. variance란 말이 이제 분산이라는 얘기인데 Vx 이렇게 표시하고 이걸 우리가 시그마 x라는 건 이건 이제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표준 편차의 자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표준 편차를 이용합니다. 통계에서.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이 variance 분산을 다시 우리가 루트를 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variance는 분산의 자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가지고 통계에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분산이 이 표준 편차가 뭔가 하면요. 우리 같은 이것이 계산이 돼 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중심값에서 이렇게 많이 퍼져 있죠. 중심값이 168인데 171에 하나, 173에 둘, 166에 하나, 165에 둘, 163에 하나 이렇게 분산에 흩어져 있어요. 그 흩어진 걸 얼마나 흩어져 있나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게 이것이 이런 표준 편차예요. 이런 경우에 표준 편차가 3.89라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표준 편차의 1 시그마가 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양쪽으로 하면 2 시그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준 편차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그마를 계산하면요. 위에서 이산 확률 분포를 이제 정규 확률 분포로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데이터들이 이걸 하나의 연속적인 분포로 이렇게 변환하는데 사용합니다. 이제 이산 확률 분포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데이터들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규 연속 이제 확률 분포로 변환할 때 이 표준 편차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제 모집단의 분산과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식에 대해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모집단이죠. 시그마의 x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시그마 자승 이게 이제 분산이죠. 표준 편차의 자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표현하는 게 더 편리할 때가 많아요. 시그마 자승은 자 이거죠. n분의 모집단의 모든 데이터와 평균의 자승 그 차이를 데이터 값에서 평균 값을 뺀 자승을 전부 다 n개를 다 더하는 거예요. 뭐 값이 같은 게 있든 다른 게 있든 관계없이 그냥 n개를 다 더해서 다시 n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분산이죠. 분산 이 기본식이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풀었으면요. 이거는 시그마 x자승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자승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시그마로 다 풀어서 이걸 다 풀으면 말이죠. 시그마 x자승이 되고 이 시그마 2xm이 되고 여기는 시그마 m자승이 이렇게 돼요. 이것을 n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또 다시 풀면요. 여기는 n분의 x자승이 시그마 x자승이 되고 그렇죠. 시그마 x자승이 되고 요거는 2m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m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2m은 상수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상수 나고 n분의 시그마 x n 이거 뭐죠? x가 이제 데이터 안에 데이터 값을 다 n개를 더해서 그냥 n개로 나누면 그거 평균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를 다 n개가 있는데 n개를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누면 그 이제 평균이 되죠. 그 요건 m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n분의 시그마 m자승 이렇게 나왔잖아. n분의 시그마 m자승, n분의 시그마 m자승은 이거 뭐죠? 이 m자승을 몇 번 더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n번 더하라는 얘기거든요. m자승은 n번 더하라는 얘기니까 여기 이제 n이니까 여기다 n이 들어간죠.
n번을 더해내는 거니까 이건 n 곱하기 m 자승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식을 이제 계산하면은 이건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n분의 시그마 xn 이거는 이제 x를 다 더해가 데이터를 더해가지고 n개를 더해서 n으로 나오니까 이건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2m 자승 그리고 이거는 나누면 m 자승 그러니까 여긴 마이너스 m 자승이 되죠. 이 두 개 항은. 그래서 이것은 n분의 이렇게 xi의 자승 마이너스 m 자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거는 뭐예요? n 자승을 다 더해가지고 x 데이터의 자승을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m 자승으로 빼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x 자승을 n 개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이거 뭐죠? x 자승의 평균이죠, 그렇죠? x 자승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n으로 나누는 건 x 자승은 n 개를 다 x 자승 한 n 개를 더해가지고 그다음에 n으로 나누면 x 자승의 평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중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것은 쉽게 해가지고 x와 m을 뺀 이거에 대한 자승의 n개를 더해서 n을 나눈 거니까 그냥 산술 평균식에 다 더한 거 n개를 이걸 n개 값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니까 이건 단순한 산술 평균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이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걸 말이죠. 우리가 이거는 데이터를 그냥 다 더한 것뿐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면은 이제 같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데이터 값.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할 때는 이 데이터 값이 다 다른 거니까 다르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x축에다 이 데이터 값을 넣는데 다 다른 값이 돼야죠. 그러면 이제 이게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확률 변수로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같은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값들은 몰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몰아서 써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확률값 그렇죠? 전체분의 이거에 대한 빈도수가 나올 텐데 똑같은 거. 그러면 xi-m이 같은 값을 가질 때 그걸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확률 변수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뭐죠? 확률을 곱해줘야죠. 그러면 이것이 평균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같은 것을 몰아놨으니까 이런 거 여기서는 데이터의 개수가 n개지만 여기서는 확률 변수의 개수는 k가 되겠죠. 얼마가 되겠죠. n보다는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xi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한 개의 확률 변수로 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여기에 가중치를 둬서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중 평균식이 되는 거죠. 확률 변수는 이제 같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다 다른 데이터만 모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건 한 데이터로 묶어버리니까 그 대신 그거에 대한 가중 평균을 넣어서 확률을 넣어가지고 가중 평균을 구하는 식이에요. 이건 가중 평균을 구하는 식이죠. 그럼 이걸 다시 풀면 xi 자승 마이너스 2xim 플러스 m 자승 거기다 확률을 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의 개수가 되겠네요. 이거는 확률 변수의 개수가 되겠어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식을 풀면은 x 자승 px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xi pxi 이게 뭐죠? xi 이게 가중평균 아니에요? 다 각 데이터 확률 변수의 값에다가 그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시그마 더하면 이게 평균이거든요. 그럼 m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식은 m 자승 px가 되잖아요. m 자승 px 결국 m 자승은 상수니까 밖으로 빼놓고 확률을 다 더하면 이건 확률은 다 더하면 1 아니에요. 이게 m 자승이에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m 자승 플러스 m 자승 하니까 마이너스 m 자승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앞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이거 의미는 뭐죠? xi의 xi 자승의 평균값이에요. 결국 xi는 뭐냐? 확률 변수가 이제 그래프상 이렇게 나오면 여기 있는 값들이 다 확률 변수 아니에요? 이 확률 변수의 자승의 평균이다 이거죠. 가중 평균이에요. 거기다가 xi의 평균을 빼면은 이것이 모집단의 이제 분산의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할 땐 우리가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 식으로 구해도 되고 이 식으로 구해도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로
구하면 됩니다. 이 식으로 구하시든가 그냥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든가 뭐 이 식을 다 간략하게 쓰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뭐 하나하나 숫자가 많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한 4-5개, 5개, 6개 정도 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좀 많으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좀 편리할 때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많이 계산하죠. 이거보다는 아마 이 식으로 더 많이 계산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테이블이 이제 확률로 테이블이 나오니까 확률로 이제 데이터 값하고 확률이 나오면 이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모집단, 물론 한 개죠. 모집단에 대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했고 이제는 한 개의 표본, 표본 한 개입니다. 샘플 한 개의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표본 샘플하니까 표본의 데이터 값이 나오겠죠. 자, 하나급이 50명인데 이 중에 7명을 추출하고 이들의 키를 재어보니 벌써 이제 50명 중에서 7명을 추출했으니까 이건 이제 표본이죠. 샘플이죠. 이제 샘플입니다. 각각 이렇게 165, 71 이렇게 나왔어요. 이들의 평균은 얼마인가? 우선 이제 분산하고 표준 배치를 하려면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평균을 구하면은 똑같은 식이에요. 163에다가 확률로 하면 이게 가중치가 되는데 확률 가중치를 더해가지고 다 시그마 더하면은 여기서 K가 몇 개인가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XI, PI 이 값에다가 확률을 곱하는 거죠. 이 값에다 확률 곱하고 이 값에다가 확률은 이건 7분의 2 곱하고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 놓아서 이거를 이제 다 더하면은 표본의 확률 변수 값에다가 확률을 곱해요. 이걸 이제 다 더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이것이 평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표본의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표본 한 개의 표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산은 말이죠. 저기하고 그 모집단 그렇죠. 모집단이 이제 분산 여기 이제 표본인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라지 n으로 했는데 표본인 경우에 이제 스몰 n으로 보통 씁니다. 그럼 n 개의 여기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표본에. 그래서 이제 똑같이 요건 이제 표본인 경우엔 이거 이제 라지 x로 표시를 하고 모집단은 스몰 x로 표시하는데 이게 대문자 x로 표시하는 거 그리고 이제 표본의 평균은 이제 x바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모 평균인 경우에는 m이나 뮤를 쓰는데 표본인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 대문자 캐피탈 X를 쓰고 그 다음에 평균은 x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표본의 데이터들인데 이 데이터가 몇 개? n개죠. n개가 들어있는데 그 n개의 데이터에서 이제 그 표준의 평균을 뺀 그거의 자선값을 n개를 다 더하는 거예요. n개를 더해서 이거는 이제 모평균하고 같은 거죠. 분자는. 근데 분모에서 이제 모평균인 경우면 n개면 n개로 나누는데 표준인 경우는 n-1로 나눕니다. 이거 하나만 틀리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표본의 이 분산 S 자승 이거 이제 표본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를 S 스몰 s를 써요. 샘플이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분산은 이제 자승이니까 S 자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이 모집단의 그 분산을 구하는 식인데 같은데 분모를 n-1로 하나 작게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표본의 표준 편차를 분산으로 구하는 식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왜 n으로 안 나누고 모평균 모집단과 같이 n-1로 나누냐 이것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거니까요. 이건 그냥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건 이게 표준의 분산을 구할 때는
n-1로 나눈다. 이렇게 그냥 외워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165를 168로 나누고 이제 표본이니까 똑같은데 이제 7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돼 있다. 나누는데 이렇게 차이를 자승을 해서 7개를 만드는데 대신 이 데이터의 개수가 7개지만 7-1 해서 6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이제 4.2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표변으로 할 때는 표준 편차를 할 때는 n-1로 나누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n으로 나누고 이건 n-1로 나누니까 이 표본의 분산 값이 커지죠. 그렇죠? 이 7이 될 게 6으로 나누니까 더 커져요. 그러니까 표준의 그 샘플의 표준 편차는 모 집단의 표준 편차보다 약간 커집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다른 점인데 여기서 왜 n-1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워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본의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는 식은 모집단하고 같지만 이거 하나만 틀리다 이거죠. n을 n-로 나누는 것만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표본의 분산과 표준 편차 값은 모집단보다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집단은 n으로 나누는데 표본은 n-1로 나누니까 똑같은 식이지만 그래서 n이 n-1로 바뀌고 대신 그 값이 조금 커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본 샘플의 그 분산을 계산하는 식이 이런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또 한번 풀어서 한번 해보면요. 풀어서 해보면 우리가 이런 식은 안 나오니까 이 식은 우리가 이게 모집단의 그 분산하는 식하고 같잖아요. n의 분모 분자를 n으로 이렇게 다 나눠줘요. n으로 다 나눠주면 이건 분자가 이제 이런 형태의 식을 띄게 되죠. 그럼 이걸 이렇게 풀어서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집단 계산하는 것과 같은 계산식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모집단에서는 스몰 x지만 소문자, 여기서는 이제 표준은 대문자 x로 쓰고 모집단에서는 이게 m으로 쓰지만 여기서는 x바 해가지고 쓴 것뿐이야. 이 식은 같은 식이니까 이건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는 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샘플의 그 분산을 구하는 식은 n분의 n-를 분모를 또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샘플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식이니까 이 식이 이거니까 이제 여기서 이걸로 나눠주면 돼요. 나눠주면 이러한 식이 되고 이러한 식이서 이거가 이제 이 식은 이 식이니까 이로 불러가지고 그대로 쓰면 n-1분의 n 해가지고 이런 식이 돼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을 우리가 다시 풀었으면은 이러한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은 좀 복잡하죠. 이 식은 이좀 모집단인 경우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간단한 식으로 x자승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자승의 평균이다. 이거 가정 확률 변수 값에 그 확률을 곱한 가중 값이죠. 이걸 다 더하면 이게 이제 가중 평균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좀 복잡한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고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샘플 표본인 경우엔 그 표본의 그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5개, 6개 이렇게 나오면 4개 이렇게 나오면 이 식으로 구하는 것이 편해요. 이걸 이 식으로 바꾸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모집단의 경우엔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확률이 나오고 데이터 값이 나오고 확률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x 자승의 평균, 이게 x 자승의 확률을 곱한 걸 다 더하면 그게 평균값이 돼. x 자승의 평균값, 이건 x의 평균값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이 식은 이제 잘 안 쓰고 이 식으로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표본의 샘플, 표본의 표준 편차는 한 개의 샘플입니다. 한 개 표본의 표준 편차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모집단의 그 표준 편차 똑같아요. 대신 이 기호가 시그마가 아니고 표본에서는 S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되고요. 평균 데이터가 같으니까 같고 여기서 이제 1S 시그마가 아니고 1S 1S 양쪽으로 하면은 ES가 되게 이렇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률은 마찬가지로 데이터로 계산한 확률이죠. 표현해서 뽑았으니까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평균, 모집단으로 이 데이터를 모집단으로 생각했을 때는 3.89인데 표본으로 해가지고 계산은 4.2가 돼가지고 약 한 0.3 이 정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샘플도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산 확률 분포죠. 왜냐하면 이제 이 데이터들이 다 이게 떨어져 있는 데이터인데 이것을 우리가 정규 확률 연속 분포 함수로 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